안녕하십니까. 점포 시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점포 시설에 강해지자. 그래서 조명이 어떤 점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내부 공사 효과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점포 비용에 따른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으로서 점포 시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조명이 어둡지 않은가? 사실 이제 점포의 조명은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대화하고 그럴 때도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대화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조명 부분은 영화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예전에는 감독, 카메라 감독 이런 정도까지만 주목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조명 감독 이런 부분도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이 디테일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실질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매점에서도 점포의 조명이 실제로 매출에 고객들의 어떤 동인 그리고 그 매장의 체류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소매점에서 점포의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갤러리아 백화점 패션관을 세단장한 사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 명품의 대표적인 어떤 그 백화점이 있는 데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하고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이 같이 있는 압구정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백화점의 어떤 최신 트렌드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아울러서 백화점의 세단장 이런 부분들이 항상 새로운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백화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변신할 때마다 갤러리아 압구정동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압구정 코엑스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다른 백화점들이 점차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세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갤러리아 백화점의 패션 매장의 어떤 조명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외관도 독특한데 그 물결 모양처럼 흐르는 그 조명이 야간에 보면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근데 내부에서도 층별로 조명을 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유도하는 사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서 고객들이 어떤 조명을 보고 내가 식품 매장에 와 있구나 내가 의류 매장에 와 있구나 이러한 부분을 고객들이 느낄 수도 있도록 조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이 그만큼 백화점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조명의 기본 단위는 와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와트는 전력의 단위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것도 30와트, 60와트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는 뭐 30와트짜리 뭐 이렇게 이런 걸 설치하고 지금은 물론 전부 다 뭐 LED로 다 설치하고 뭐 그런 부분이지만 옛날에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전력이란 1초 동안에 공급된 에너지를 말해가지고 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그래서 조명의 목적은 점포의 존재를 고객에게 인식시켜준다. 조명으로서 고객을 유도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을 이렇게 유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을 특별히 소구하기도 하고 점포 내부로 고객을 유도하는 데 조명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도 조명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의 역할은 그 옛날에는 그냥 어두운 거를 밝게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업체에서 조명으로서 어떤 내부 인테리어의 핵심적인 요인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조도를 좀 다르게 하고 통로도 좀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뭐 안내 데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동선도 다르게 하지만 많은 그 매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실제로 강조할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식품 매장에서도 정육 코너 같은 경우는 좀 빨간 조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산 코너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청색 조명을 사용해서 어떤 시원하고 바다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백 조명을 주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자연 파는 상품하고 조명하고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하는 조명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설치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안정감도 주고 그 매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 신관. 상당히 야간에 봐도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들이 조명이 하나의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오신 분들한테 어떤 어떤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백화점이. 여기는 현대백화점 신촌점이고 여기는 대구백화점인데 이런 좀 지역적인 백화점 영을 특화한 현대백화점 신촌점과 대구의 시골은 아니죠. 도시에 있는 대구백화점도 또 백화점으로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손색이 없잖아요. 고급스럽고 일단 뭐 고객들에게 항상 유인할 수 있도록 밝기를 한번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조명을 가지고 고객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매장이 조명으로서 인테리어를 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부분과 슈퍼마켓 이런 업체별로 또 코너별로 조명을 좀 분류해서 다르게 가져간다. 백화점 같으면 뭐 상담이나 안내 데스크 코너, 그다음에 상품 진열되어 있는 코너, 그다음에 전시 코너 이런 거를 각각 뭐 가장 밝게 하는 부분에서 좀 은은하게, 그다음에 슈퍼마켓도 점포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교외 상점, 도심 상점에 따라서 조명을 좀 차별화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업태별로 그 업태에 맞게 조명을 개발하는 거예요. 의류업은 의류업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의료 마이너스 소매점에서 미용실은 미용실 나름대로 또 조명, 음식점은 음식점 나름대로 조명, 이런 부분들을 잘 파는 상품하고 잘 어울려지는 조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또 매장 어떤 상품을 파는 데는 고객을 판매를 할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매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한다는 거죠. 조명이 밝은 점포로 고객이 몰린다. 보통 고객들은 밝은 점포로, 물론 이제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밝은 데로 모이잖아요. 불빛을 따라서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들도 고객들이 밝은 조명을 하면은 고객들이 그쪽으로 통로로 동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조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와트라는 개념을 하는데 매장 면적의 총 와트 수를 해서 평당 와트를 한다. 그런데 보통 점포에 받기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300와트라는 이 기준점이 있으면 이 기준점보다 많은 400와트는 상당히 밝은 점포다. 그리고 200와트는 상당히 어두운 점포다. 그리고 물론 이제 지하 매장 같은데 이런 매장은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식품 같은 데는 어둡게 가고, 의류 매장, 스포츠 매장 같은 경우는 밝게 가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역시 밝게 가고, 상품 특성에 따라서 매장을 좀 다르게 하는데, 그 평균적인 조명이 한 매장에 평당 300와트다. 그래서 400와트면 높고, 200와트면 좀 어두운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물론 이제 또 환경 캠페인과 아울러서 에너지 전략에 대한 캠페인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이제 소매점에서. 그런데 에너지 전략을 소매점에서 실시하기 전에 요즘은 가전제품이
에너지가 참 절전형 가전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5년 전, 특히 10년 전에 산 에어컨하고 요즘 최신 에어컨은 그 전기료가 3분의 1 수준.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 아낀 걸로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는 5년 정도 쓴다면 상품 가격을 30~40% 할인한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가전제품을 구매하듯이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 LG전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전략 일환으로 뭐 상품의 절전형 상품을 만들 것과 함께 어떤 그 캠페인을 실시해서 그 에너지 전략에 앞장서는 회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경영을 강화해서 고객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불필요한 수도 강열을 줄이다. 물론 이제 에너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전기, 수도 강열비겠죠. 그래서 수도 강열비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매출액에 대해 수도 강열비가 뭐 3%인지 5%인지 이제 이런 부분이 여름에는 냉방을 많이 쓰니까 7, 8월하고 9월달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은 전년하고 또 1월달과 2월달은 난방용품을 많이 쓰니까 전년하고 비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전년의 수도 강열비는 몇 퍼센트였는데 올해 수도 강열비는 몇 퍼센트다. 이래서 전년 대비 몇 프로 절감한다. 이런 부분을 퍼센트지로 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바람직스럽겠죠. 물론 수도 강열비를 단순하게 월별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년하고 비교하는 거가 좀 더 바람직스럽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시사철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니까 수도 강열 특히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변동폭이 너무 심하니까 월별로 체크를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고 전년하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비교해서 그 어떤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직원들한테 게시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로 조성해가는 것이 이제 환경 에너지 전략 캠페인이 되겠죠. 수도 강림의 전략에 대한 대책은 불필요한 시간에 소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효과가 없는 조명기구는 철거하는, 세개 조명기구가 3개 있는 걸 2개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이런 거는 상품을 바꾸니까 자꾸 매장에 있는 상품 진열을 바꾸면 천정에 있는 조명기구가 바라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변경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전략 설비기구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절전형 에어컨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은 렌트 같은 것도 하더라도 많이 렌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렌트를 절전형으로 해서 렌트를 한다든지 복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위치 해산수를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쉽게 해서 소매점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 반에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백화점 기준으로 8시에 폐점한다고 그럴 때 출근은 직원들이 9시쯤 한다 이거예요. 그럼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조명기구를 아주 소량만 켜고 10시 반 시점에서 100% 조명을 가동하고 8시쯤에서 끄기 시작해가지고 퇴근하는 9시까지는 전면 소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으로 스케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는 풀로 조명을 설치하고 직원들만 있을 때는 조명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체별 비용 절감의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필요한 불소등하기 이런 부분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건 가정에서도 어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어떤 생활하면서 전등에 대한 그 불거라는 부분은 많이 이해가 됐었잖아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만 해도 등하관제라고 그래가지고 10시 되면 불빛 가리고 통행금지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 전기도 전력하고 물론 또 다른 목적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실내 온도를 1도씩 가감해서 조정을 한다는 거지. 만약에 25도가 평균 온도라고 그러면 여름에는 26도로 맞춘다든지 겨울에는 25도가 기준점이면
24도로 맞춘다든지. 왜냐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냉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5도를 26도의 기준으로 맞추고, 겨울에는 25도로 하면 난방비 많이 들어가니까 24도로 맞추고, 어떤 기준점에 1도 정도씩 절감을 해서 어떤 에너지 효율 매장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물을 쓰면 안 된다는 캠페인, 허투루 나가는 같은 전기료 같은 거를 뭐 아끼기 위해서 매장에서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공사가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보통 소매점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아주 길게는 10년 단위에 한 번씩 리뉴얼 공사를 하는 걸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고객으로 하여금 식상하지 않고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항상 깨끗하고 어떤 청결한 매장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이런 매장도 리모델링 한다. 여러분 뭐 고속도로 휴게소가 사실은 이제 각각 개별 도로공사에서는 한 집 한 집인 것 같은데 거의 휴게소 단위로 한 기업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가평 휴게소는 어느 업체가 하고 그 다음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같은데 정암 휴게소 같은 데는 어떤 업체가 다 맡아서 관리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회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휴게소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휴게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정암 휴게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환승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호남 정안 휴게소 같은 데서 무슨 뭐 저쪽에 뭐 그 순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는다든지 순환버스로 아니면 저쪽 뭐 목포 이런 쪽하고 광주 목포 이런 데를 중간에 갈아타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포에서 온 사람이 처음부터 인천까지 표를 끊으면 잘 안 되니까 정안 휴게소까지 끊고 나서 정안에서 인천 가는 버스를 다시 예매해서 타고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고 뭐 이렇게 매출을 늘리기 위한 어떤 대책인 거죠. 그렇게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통업체에서 공사를 한다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리뉴얼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맹점 본부 입장에서는 5년 단위로 리뉴얼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가맹점주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장에서는 5년 단위로 리뉴얼하면 너무 빠른 개념이 있는 거지. 한 8년이나 10년 단위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그래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부에서는 인테리어 컨셉을 완전히 바꾸는 거지. 그러면 그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매장이 구버전이 돼버리는 거지. 책으로 봤더만 신규 개정판 책을 안고 구판을 보고 공부한다고 그럴 때 고객이 떨어지는 것처럼 고객들이 식상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버전으로 빨리 채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런 노력도 하는 거고 또 이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가맹점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지.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봤으니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CU라든지 GS 이런 데가 다 세븐일레븐 이런 데가 한 2, 3년 전하고 간판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면 옛날 간판 있는 업체가 새로운 신버전으로 간판 교체를 다 한 거다 이거지. 그래야만 이제 버전이 바뀌니까 구판, 신판이 있듯이 가맹점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점포는 오래된 점포, 뒤처지는 점포가 돼버리니까. 어떤 더러워서 매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테리어 컨셉에 맞춰서 자기 매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구보전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각각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서로 갈등 관계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있어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시설 투자비 중에서. 근데 인테리어 비용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기가 거기에서 이익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 가맹본부에서 상당히 부정의 행위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많이 관리 감독도 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그 인테리어비가 어떻게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이 어떤 비용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한다 그럴 때는 인테리어 비용, 총 투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경영학도 입장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이런 프랜차이즈를 배우고 유통관리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좀 따져보고 체크해보고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사람 뭐 여러분이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보는 것도 어떤 컨설팅의 어떤 작은 단위의 컨설팅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점포 내부의 공사 효과를 그러니까 어렵게 공사를 하면 공사하고 난 후에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 만약에 파리바게트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리바게트 공사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공사하기 전 1년 전 매출하고 공사 후 1년간 매출을 비교해서 몇 퍼센트나 신장했는가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연적으로 신장하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신장하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공사비가 4천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면 4천만 원을 5년 동안에 감가상각한다고 해서 60개월이면 월 공사비가 10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80만 원 정도 들잖아요. 8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효과가 있으려면 매출액으로 따지면 10%면 800만 원만큼 추가 매출이 일어나야 10% 80만 원만큼 공사비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매출이 증대가 있으면은, 공사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사 효과로 매출이 공사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비용 대비 공사 후에 매출액을 비교해서 따져봐서 공사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체크해서 프랜차이즈 본사한테도 이의를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비용을 좀 깎아달라든지 뭐 할인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점포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은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인테리어 공사 실시한다고 하면 보통 실시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매장의 레이아웃을 기존에는 계산대가 우측에 있고 상품이 좌측에 있었는데 이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작업장 위치를 바꾼다든지 크게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진열짓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다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하고 견적하고 발주를 해서 시공하고 오픈.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 신규점 오픈을 할 때가 한 30일 정도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뉴얼 할 때는 한 2분의 1 정도, 15일 정도 공사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밤식 매장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공사하면 고객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매장에 30평이냐면 15평 먼저 공사하고 추후에 15평 공사하는 거지.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에 매장의 고객을 이탈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하고 전체 오픈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물론 매장 면적이 1000평 이렇게 되는 데는 전부 다 막고 공사하는 법은 거의 없는 거죠. 한 반 막고 공사하고 반 막고 공사하고 이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거죠. 그래야 고객이 이탈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전체 막고 공사를 한다 하면 고객들이 전부 이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고객을 매출을 올리고자 새로운 추가 매출을 일으키고자 공사를 했는데 완전히 고객이 다 소멸돼 버리면 새로 신규 오픈한 꼴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고객을 흡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잘 감안해서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점포의 비용에 따른 손익분기점도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비용들이 다 인상이 되고 뭐 성적하고 급여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비용들이 인상이 되니까 어떤 그 점포의 비용들을 잘 확인해서 어떤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변동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맞는 손익분기점을 한번 보는 거죠. 손익분기점은 투입 자금 대원의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대원, 매출 총이익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지점이 손익분기점이 되겠어요. 말을 하자면 이렇게 비용 곡선과 매출의 곡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비용, 여기가 매출. 매출이 증가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는 고정 변동비가 있어요.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출 올라가면 사람 막 더 쓰니까 이렇게 변동한다. 그 다음에 월 임대료 같은 거는 고정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이 1,000만 원일 때나 2,000만 원일 때나 1,000만 원일 때 고정비는 비용은 이만큼인데 매출이 2,000만 원일 때는 고정비는 똑같지만 변동비가 많아가지고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용 곡선이라는 거죠. 비용 곡선. 근데 매출 이익 곡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매출 이익 곡선은. 그래서 매출 이익 곡선과 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익이 많이 나는 거고 여기는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매출은 얼마일 때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지점인가 이런 부분을 따져보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손익분기점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장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점포의 조명에 따라서 매장이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점포 시설 부분에 있어서 조명과 에너지 전략, 비용 부분인데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상품에 따라서 한다. 상품에 따라서 백화점, 소매점의 어떤 상품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다르게 한다는 거죠.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하고 고객이 유입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니까 고객들이 안정감 있고 매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매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 품목에 따라서 다르게 조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식품 매장 조명 따르게 하고 의류 매장 따르게 하고 이렇게 가전제품 매장 따르게 하고 그래서 조명에 따라서 매장이 좀 달라지도록 고객이 느끼는 부분이 달라지도록 하는 거죠. 에너지 전략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도광열비를 매출액 대비 수도광열비를 항상 체크한다. 그래서 월별로 수도광열비를 체크해서 비교는 전년하고 주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년보다 증가됐는지 물론 매출액이 증가됐는데 수도광열비가 증가됐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수도광열비가 증가됐다든지 그러면 비용이 전기세가 올랐다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수도광열비가 증가됐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거죠. 특히 전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 하는데 주로 관리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1도 낮게라든지 1도 높게 여름 같은 경우는 1도 높게 관리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1도 낮게 관리한다.
겨울에는 25도 매장 기준이 매장 온도가 25도라면 겨울에는 24도만 돼도 괜찮게. 그리고 여름에는 25도라면 26도 매장 온도가 26도만 돼도 괜찮다고 하는 정도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비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 강림을 전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불필요한 시간에 소등을 하고 효과 없는 조명기구는 철거하고 에너지 전략형 설비기구를 설치하고 스위치 회선을 여러 개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전략형 설비기구, 그러니까 절전형 가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전형과 비절전형 전기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리 에어컨이, 우리 점포에서 쓰는 에어컨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지. 그래서 새로운 에어컨을 구입했을 때 전기료가 얼마만큼 절감되는지 이런 거를 개월수, 내용기간 개월수 5년이면 5년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에어컨을 사더라도 비용 효과 측면에서 더 좋은 상품을 쓰더라도 전체적인 효율화가 되면은 또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쾌적하고 어떤 고객들한테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소매점의 공사는 5년, 7년 주기로 많이 한다.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5년 공사를 할 때 너무 빠른 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갈등 요인이 생기는데 이런 걸 갈등을 방지해서 본부에서는 새로운 버전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출 공사한 연후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점포의 효율을 항상 체크해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익분기점을 염두에 두고 점포의 비용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보다 이익에 동일하게 되는 부분, 비용이 동일하게 되는 부분이 손익분기점인데 얼마 이상 매출이 올라가야 이익이라는 지점이 어딘지, 점포가 만약에 우리 슈퍼마켓이면 우리 슈퍼마켓은 800만 원 팔면 이익 난다. 우리 편의점은 200만 원 팔면 이익이 난다. 이러한 부분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직원들에도 공유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평균 슈퍼마켓이 800만 원이다. 800만 원 팔도록 일사불란하게 공동 목표를 갖고 영업을 할 수 있고 매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